자, 오늘 경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연루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건데요. 법화 성남FC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는 성남시의 신상진 전 그 지역 국회의원이 시장이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그쪽의 인수위에서도 이 조사를 한다는 것과 다 맞물렸는데 왜 하필 오늘 아침 9시부터 백현동의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서 수사에 돌입을 했는가? 그래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달에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지금 촉발됐는데 이후 이제 이 사건이 여기저기서 이제 유사한 사건이 다 고발이 되니까 검경이 협의해서 백현동 사건을 서울 남부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넘긴 지 무려 6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겁니다. 자, 그 이재명은 지금 강제 수사가 그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이 캠프로 이용한 것, 성남FC 건이 지금 조사되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 타이밍일까라고 보면 어젯밤에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백운규 전 문가리 때의 산업부 장관을 영장을 기각했어요. 백운규는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 특히 원전 스톱과 태양광 등과 관련해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이 백운규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청구된 목적은 산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어요.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근데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서 그래서 윤가리 정부가 문가리 정권의 청와대 윗선에 수사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기각한 배경에 보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하거나 이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며 신용문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자, 백은 법 규정에 따라 일처리를 해왔다고 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검찰은 재청구하겠다 했는데 이 영장 기각으로 윤 정권이 문 정권에 대한 대대적 사정에 돌입하는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기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면 윤 정권은 아주 위태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윤 정권이 기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걸 건드리면 더 큰 걸 겨냥하겠다고 이재명의 백현동 관련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운규와 관련한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박상혁에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 같은 경우에는 문 정권의 적폐 수사도 그러면 정치 보복이었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다. 문 정권이 저질른 사건이죠. 대법관들 대부분이 문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 대부분에서 블랙리스트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까지 했는데 박찬혁은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제게 지난 6월 7일 검찰이 산업부 백운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그리고 이 자기를 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군규부터 시작해서 지금 블랙리스트부터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에 뭐 주가 조작, 바이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진행하려 했는데 아마 어제 사법부 내에 판사 중에 아직도 문 정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죠. 판사들 중에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뻔한 사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그렇다고 판사가 이런 일을 브레이크 걸었다고 불이익 보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윤 정권은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정권 안에 문 정권이 내놓은 말뚝박기한 수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윤가리 정권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지금 TV만 틀어도 문 정권 때 앵커로 임명된 삼류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TV 토론도 주도하고 있고 곳곳에 문 정권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어제 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윤 정권은 나름 화가 굉장히 났겠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그래서 세게 공격하자. 그래서 오히려 입장이 강화되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재명의 백현동을 겨냥했다고 봅니다. 지금 백현동과 유사한 게요. 정자동 사건, 그것도 용도 변경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례사업, 고등동 사업, 대장동 사업 전부가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성남 도공에 정민용이라고 그 변호사가 있지요. 나무기가 꼽아놓은 이 정민용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2016년, 17년에 이재명 시장에게 각각 직접 만나 사업 핵심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용은 그때 성남 도계공의 전략사업실장으로 나무기가 꼽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신흥동 1공단의 그 부지 분리개발해야 돈이 되지요. 성남 도공의 예상 배당 이익은 1822억이라는 보고를 올려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이 보고된 사안이 대장동에 뛰어든 나무 김만배 일당에게는 이익을 늘려주고 성남 도계공과 입주민들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안인데 정민용이가 보고할 때 상급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이재명에게 설명을 했고 성남시 측 참고인들도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에 결재받은 문건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즉 대장동 세력이 이재명에게 성남시청이라는 그 공무원 중간 라인을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이익의 극대화를 이렇게 추구해 주었기 때문에 직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곧바로 지금 대장동에 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화가 나서 칼이 이재명으로 직접 향해 버렸습니다. 점점 심해질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